안녕하세요. 정조현입니다. 자, 성균관대 2020년도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딱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는 문제를 빠르게 읽는 거예요. 문제부터. 그러면 뭐 뻔하죠. 성대는 1번은 뭐 분류해서 요약하라 이거 나올 것이고요.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제시문 개수 파악입니다. 제시문 개수 6개냐 7개냐 아시겠죠? 7개일 경우에는 1번 줄원고지의 분량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거 뭐 다 쓴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건요. 3번에서 찬성 반대 2개를 다 쓰라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만 쓰라고 하느냐입니다. 대체로 찬성 반대 중에 하나만 쓰라고 하는 경우, 다시 찬성 반대 중에 하나만 쓰라고 하는 경우에는 2번에 표가 3개가 나오거나 1번에 제시문이 7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1번이나 2번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3번에서 찬성하고 반대를 2개 다 쓰라고 할 경우는 어때요? 3번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그때는 대부분 표는 2개만 해석하라고 나와 있고 2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처집니다. 학생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특성이 다를 건데요. 2번이 어려우면 아무래도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생들이 막 안 되면 막 배경 지식이라도 막 우겨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2번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표가 3개가 나오는 경우, 특히 3번이 찬성 반대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경우, 다시 표가 3개 나오고 찬성 반대 중에 하나만 요구한 경우에는 2번의 힘을 기울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 시간 분배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1번이에요. 1번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1번에서 뭐 제시문 간의 연관관계가 아주 있지 않느냐, 또는 제시문 간에 아주 굉장히 큰 종합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선택의 부분이고 아주 부분적인 점수 개입밖에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1번에서는 잘 나누고 분류, 그 다음에 각 제시문의 근거를 정확하게 다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만 하고 나면 구분만까지만 잘하면 종합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읽히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중을 2번하고 3번으로 몰아가는데 훨씬 더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번은 그냥 주어진 자료예요. 근데 2번이나 3번은 주어진 자료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내가 사유하고 판단하고 묻고 비판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당연히 채점하는 사람은 그쪽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더 월등한 기량을 발휘하느냐를 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성대 1번, 2번, 3번의 종합적인 어떤 풀이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1번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분류, 구분, 종합. 당연히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분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1번에서는 선명한 상대어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말이 구질구질 길어지면 곤란해요. 즉 의무론과 공리주의라든지 또는 최근에 나온 거 이런 거 있었죠.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최소국가, 재분배국가, 이런 식으로 개념화된 명사나 아니면 상대어를 통해서 단어 중심으로 잘라달라는 얘기예요. 끼케야 two word none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2단어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한데 반해 한다 이러면은 분류의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당연히 분류가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 재작년이었나요? 그 로봇세 다룬 제시문 같은 경우가 좀 분류가 어려웠었죠. 분류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제시문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입장이라고 해도 각 제시문 간 차이점이 드러난 설명.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시문 1, 3, 5가 같은 입장이고 2, 4, 6이 같은 입장이라고 해도 각각의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각각이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측면이. 물론 거의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제시문 특히 한쪽이 4개일 때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성균관대는 매우 좋은 학교입니다. 이게 입장이거든요. 긍정적이죠. 그러면
근거가 다양할수록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 좋습니다. 교수진이 훌륭합니다. 학습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든지 이거 비슷하나요? 취업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부분을 지적을 해줘야지 오히려 상위가 더 잘 튼튼하게 받쳐져요. 그러니까 1, 3, 5, 2, 4, 6 이런 것들을 각각 나누어서 하나씩 좋은 근거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종합을 하거나 제시문 간의 순서를 바꾸거나 또는 뭐 제시문 4는 이론을, 제시문 1, 6은 뭐 어플라이드, 응용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요거는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순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학생들이 2번에서, 성대 2번에서 제일 큰 실수가 첫째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수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을 경우에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밝혀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어버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분량이 일단 부족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도 지적하거나 또는 상관관계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수치적 분석을 꼭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의 두 입장 중에 135면 135 중에서 뭐 135와 연결된다 이렇게 쓰지 말고 135 중에서 특히 연결되는 거 있죠. 3, 5 또는 뭐 3, 5 둘 다 되면 둘 다 설명을 하면 돼요.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내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표나 그림의 수치 포인트가 제시되어야 된다. 즉 독자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쓰라는 얘기예요. 독자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글은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 제시문에 근거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문제 3번이에요.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선생님 이 분량이 안 나와요.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대체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일단 제시문을 올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응용 대상에 맞게 연결해야 돼요. 그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안 되면 보통은 응용 대상에 집중을 하죠. 특히 여러분들이 좀 아는 거, 무슨 세금 문제, 뭐 공공정책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좀 아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성대답은 배경 지식으로 빠져버리고 분량도 매우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내가 찬성이든 반대든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첫째 윤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야 돼요. 윤리적인 정당성은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성균관대 제시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135, 246 중에 제시문 적어도 하나는 그 어떤 입장이 왜 도덕적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주로 정책이 나오니까 효과가 어떻다. 효과, 긍정적인 효과, 사회가 좋아질 거예요. 뭐 이런 것만 쓰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윤리적 정당성을 잘 포지셔닝을 하면 압도적인 차이를 낼 수 있어요. 분량도 빵빵하게 빨리 늘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선택 의견의 긍정적 기대 효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를 만약에 공격하는 부분, 찬반 중에 하나만 쓸 경우에는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를 쓰게 되는데 이때는 반대 의견의 윤리적인 한계와 선택하지 않은 의견의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찬반 태기를 해야 되는 경우 이때 학생들은 보통 내가 대충 읽어보고 내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고르는데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답을 그려보세요. 라인을 떠보고 예상 반론이 빨리 나오는 걸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예상 반론이 제일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요. 예상 반론만 잘 나오면 재반박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정을 해보고 예상 반론이 잘 나오는 걸 하세요. 자, 그 다음 예상 반론은 재반박을 할 수도 있고 인정한 다음에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 좀 도덕적인 입장이 있죠.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성대에서 나온 거. 사형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재반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형은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만약 그러면 나쁜 범죄를 어쩌고 그러면 놈은 해도 된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랬는데 뭐 그러면 뭐 부도덕한 국가가 침입을 하면 어쩌고 그거는 해야 된다.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정당성은 반드시 도덕적 입장을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현실적 입장이죠. 현실적 입장. 뭐 세금 걷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럴 경우에는 뭐 그러면 너무
높은 과세가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냐? 이러면 적절선을 찾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일드하게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3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윤리적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공리주의와 의무론 같은 걸 다루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뭐 인위적인 정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잘못하면 사회적 약자는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 있죠. 그 경우에는 반드시 예쁘게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감 있게 약자를 위해서 애써야지. 쥐들이 뭐 아니 노력 안 해놓고 물론 이렇게 답을 써서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성대는 명확히 사회적인 윤리관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윤리는 개인이 착하고 못됐고와는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사회적인 능력을 많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이제 시장의 확대에 대한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 제시문 135는 시장의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반해 제시문 246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요거 이제 학교 답안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요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쓰시고요. 한 문단으로 나누어 주세요. 여기에 딱 한 줄이 한 문단으로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1, 3, 5하고 묶여버리면요. 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 문단, 한 단락, 문단 나누기 하시라는 얘기예요.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반해 246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인데 반해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보기가 더 좋죠.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구분이라고 써놨습니다. 구분. 이 부분이 이제 구분이에요. 이 부분은 종합이 됩니다. 시장의 확대로 인한 전 세계적 불평등을 근거로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을 띈다. 자, 성균관대 요약 정리는요. 대략 2문장에서 3문장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가 이제 쓰기 싫을 때는 한 문장으로 막 쓰던데 이런 분량 안 나와요. 한 2문장에서 3문장 하면은 한 제시문당 대략 한 줄 반 이상 나올걸요. 그러니까 거의 2줄 가까이 써야지 이게 분량이 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시문 6개 정도 있을 때 한 10서너 줄, 7개 있을 때 한 15줄 이렇게는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성대는 줄원고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 줄에 몇 자를 쓰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될 게 글씨 되게 작아지는 학생 많죠. 그러면 글씨는 충분히 글자량은 충분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게 쓴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1번을 너무 많이 쓰다가 3번에 가면 시간이 끝나서 제대로 완료를 못해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자를 작게 쓸 경우에는 한 줄에 한 80자 쓰니까 한 줄에 80자씩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개미 글씨체들. 그렇게 쓰지 말라고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거 쓰는 학생들 어떻게 통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80자 쓴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0 곱하기 12 하면은 천자에 천자. 1번 천자면 됐지. 얼마나 더 많이 쓰려고 그래요. 그거 만약에 16줄씩 쓰면 1번하고 2번 중간에서 그냥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어이없는 짓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첫째 문장은요. 전반적인 입장을 근거와 핵심 근거와 함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평등 문제를 근거로 시장 확대에 반대한다. 다시 불평등을 근거로 시장 확대에 반대한다. 이게 이제 근거, 이게 주장이에요. 내가 일부러 약간 이렇게 조작적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을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시장의 확대로 인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윤리적 문제를 제시한다. 알겠죠? 윤리적. 이쪽에서는 불평등이죠. 이쪽은 윤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동반하는 부모의 의미를 타락시킨다. 블라블라블라. 특히 이렇게 삼같이 윤리적 제시문들은 나중에 3번에서 하는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제시문 5는 인간의 일상적 활동이 지배되면 인간의 상상력이 마비되고 삶의 가치가 사라진다. 그죠? 요거는 좀 한 문장으로 조금 무리하게 썼는데 요것도 2문장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을 했을 때 이게 학교가 시장의 공간적 확대, 3과 5는 시장의 질적 내용을 설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건 한번 챙겨 보시라는 거예요. 종합은 이렇게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반대쪽. 이제 제시문 2는 시장이 지닌 윤리적 정당성을 근거로 확대를 주장한다. 자, 제시문 3에 보면 윤리적 한계로 지금 시장 확대를 반대했죠. 근데 이쪽에서는 윤리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성균관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장 경제가 윤리적이다라는 제시문을 몇 번을 줬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시장이 윤리적일 리가 없다. 시장은 효과는 있겠지만 윤리적이겠냐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부분을 참 체킹을 못 하더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율적 개인이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시장, 마켓, 이것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어떤 정당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성균관대 입학증을 하나의 재화라고 봅시다. 그러면 성균관대 입학증을 원하는 학생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이 있죠. 그래서 뭐가 높아져요? 경쟁률, 입결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윤리적인 거는요. 요새 문제도 많지만 예를 들어 뭐 어떤 특별 전형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예 전형에 배타성을 부여한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불공정하다고 하잖아요. 그건 윤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윤리성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제학적 행동이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방식이다. 그죠?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6은 자유무역이 지닌 긍정적인 효과. 이거는 제시문 저쪽에 1하고 맞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대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1, 3, 5, 2, 4, 6일 때 1은 6에게, 2는 뭐 3에게 이런 식으로 맞대응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는 같은데 어떠한 내용적인 부분이 차이가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은 자유문적이 지닌 긍정적인 효과를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틀을 잡는 문장을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제시문을 가지고 써주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분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을 뭐 분량을 위한 분량은 필요가 없는데 기억하십시오. 2문장 내지 3문장 정도로 쓰시고요. 첫 문장은 각각의 1, 3, 5의 내용이 근거가 꼭 상이하게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정리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에 답안지가 좀 빠르게 주목이 되기도 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 보면 이 전체적으로 범 2번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는데 막상 이 문제를 채점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이 통계에 대한 해석을 꼼꼼하게 못 해내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가 그냥 제시한 답이니까 학교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자료 1은 헌혈 보상제하고 혈액은행 도입 전후에 헌혈의 어떤 양적 부분과 어떤 특성, 질적 특성의 변화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죠. 자, 여기에 내가 이 줄로 표현을 한 거 한번 봅시다. 85년 헌혈 보상제 도입 이후 유상 헌혈자들이 생겼으나 전체 헌혈자 수의 증가는 미미하였다. 미미하였다. 이런 게 꼭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무상 헌혈자는 헌혈 보상제 도입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게 써야 된다. 미미하게 증가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뭐 급증했다. 이게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95년 피국은 헌혈에 도입하였으나 무상 헌혈자와 유상 헌혈자 모두 대폭 감소했고 그 다음에 전체 헌혈자 수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 요런 부분의 수치 분석 있죠. 이런 것들을 한 3문장씩 이렇게 체계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숫자를 쓸 수 있다면 퍼센트 포인트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다면 간단하게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러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그냥 급하게 한두 문장으로 쓱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분량도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이제 혈액을 거래함으로써 도덕적 의미는 훼손됐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학교도 너무 급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자료 열심히 해놓고 바로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자료 양적 분석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한 다음에 바로 의미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자료 위로 넘어가지 마시고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는 제시문 3으로 이러한 효과는 설명할 수 있다. 시장은 인간 행위를 비용 편익으로 전환해 부모의 의미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유추 현상이죠. 헌혈 보상제와 헌혈은행 역시 헌혈이라는 우리의 사회적 의미를 지금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헌혈이 왜 돈으로 되면 안 될까? 인간의 신체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신체이기 때문에. 피는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훼손시켜서 이게 지금 양적 확대까지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윤리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건데 사회적으로 지금 헌혈자도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확대까지 실패해버리고 돈 낸 사람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헌혈의 뭐 윤리적 의미도 문제지만 헌혈 금액, 그러니까 수혈자 입장, 환자 입장에서는 수혈에 드는 병원비 같은 것들까지 급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 5에 따르면 시장의 확산으로 인간이 진정한 중요한 가치를 상실할 수 있는데 자료 1은 이러한 내적 의미가 상실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현장이 된다. 어떤 이슈가 된다. 이거는 사례는 아니죠. 사례라고 하기 너무 큰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문으로 차분하게 연결을 해서 쓰세요. 자, 그 다음. 자, 자료 2. 자료 2는 이런 것들. 이제 국제무역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의 국가들에서 같은 기간 진위계수 역시 상승한다. 이 말은 이제 자유무역의 활성화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심화시켰다. 또는 이런 것들은 통계이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양의 상관관계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얘 때문에 얘가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함부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관성이지 인과성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른 변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즘은 양의 상관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양의 상관관계, 만약에 이제 역반비례하는 패턴으로 나타나면 음의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는 시장 확대의 긍정적인 입장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는데 요거는 제시문 1로 분석을 할 수 있죠. 1로. 그죠? 그래 학교에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밖에 안 썼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밖에 안 써요. 1을 다시 써줘야 됩니다. 1을 다시. 자, 시장의 확산으로 자유무역이 급신장되며 다국적 기업과 같은 선진국의 유리한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었죠. 그래서 개도국의 어떤 소득 불평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개도국 자체의 성장이 저해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개도국의 소득 불평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나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2번은 자료 1 수치 분석. 그 다음에 문단을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제시문에 맞춰서 의미 부여. 그 다음에 문단 하나를 띄고 자료 2 의미 분석. 요 줄 전체를 띄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줄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문단 나누기라는 거는. 또 자료의 표 해석, 그 다음에 의미를 제시문으로 분석. 그 다음에 문단을 하나 나눠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단으로 간단하게라도 종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자료 1과 자료 2를 종합했을 때 시장의 확대는 인간의 윤리적 문제를 낳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요거 아까 내가 1번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나누어서 원인 진단을 구분을 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인간의 윤리적 문제하고 불평등 심화는 좀 다른 양상이거든요. 다른 양상.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마무리를 탁 해주면은 답이 굉장히 예뻐집니다. 요걸 맨 처음에 써도 되는데 처음에 쓰면은 너무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찬성 반대가 다 있기 때문에 찬성 반대가 다 있을 경우에는 정당성만 각각을 써도 돼요. 아시겠죠? 정당성만 각각 써도 되는데 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 반론 재반박을 하는 게 더 안전하죠. 그러니까 또 분량도 빨리 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한 다음에 예상 반론과 재반박을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찬성론. 시장의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과 연관지어야 된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율적인 교환이 가능한 존재다. 즉 인간의 시장의 거래가 윤리적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꼭 절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학교 예시답안에도 이 부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예시답안이라고 써놓은 게 너무 짧아요. 그리고 윤리적 정당성이 없으면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재화를 인간은 돈으로 구입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공공대여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보통 재심을 쓰고 그 다음에다가 응용을 해주면 됩니다. 공공대여 사업은 윤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공공 역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공공대여 사업을 벌일 경우 다수 시민에게 세금 징수 혹은 고금 인상 등과 같은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문화재 보전 및 발굴과 같은 공익사업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효과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정당성, 그 다음에 뒷부분이 효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앞부분이 정당성, 뒷부분이 효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아가 공공관리 과정의 개선과 합리화를 강화시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윤리적 정당성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예상 반론입니다. 공공대여 사업이 공공적인 고궁을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뭐 게싱 가능한 부분은 뭐 고궁에 무슨 파티 같은 것들을 뭐 열어준다든지 이러면 그 뭐 한 1,000만 원 내야 된다. 그럼 1,000만 원 낸 사람한테만 주고 아닌 사람은 그날 못 오잖아요. 그죠? 그 나도 보니까 그 왜 문화재 이런 데서 결혼식 할 때 보면 그 결혼식 때문에 그 문화재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 결혼식 하는 사람 돈 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보잖아. 그렇게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는 보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찬성 의견은 좀 이제 그냥 좀 좋지 않은 표현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의견이죠. 현실적 의견이죠. 이럴 때는 보완으로 설명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대여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조정을 해주는 거죠. 머디파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사회적 소수를 위한 특별 대여 사업도 실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또 써줘야 됩니다. 이러한 통해 합리적인 수입을 얻으면서도 고궁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된다.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반대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윤리적 정당성을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재심문으로 봤을 때 3이었나요? 그런 거. 비용과 편익으로 행동을 판단하는 만큼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즉 부모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이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고궁으로 유추 연상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궁대여 사업은 조상의 어리 숨쉬는 역사적 공간을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를 부추기며 문화재의 가치 및 의미를 오염 또는 훼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 공공은 뭐죠? 일종의 공유자원 같은 거죠. 재화로 치면 공유자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배타성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라든지 또는 뭐 어장에 물고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참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갈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게 네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또 이게 사적 재화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를 검토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길거리에서 물건을 살 때는 그건 그 사람이 물건을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경복궁을 지은 뭐 정도전 선생이라고 치면 정도전 선생이 이 궁은 500년 정도로 쓴 후에 600년 이후에는 관광용으로 쓸 것이라 이렇게 해서 경복궁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공간을 훼손을 할 수 있다는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써주면 좋겠어요. 앞부분에 특히 윤리적 의미는 효과보다 먼저 나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 먼저 써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재화를 사용하려고 분류된다면 문화재총은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고궁의 사용 기회를 주게 되니까 이게 공공재의 가치가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누리기 어려운 재화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고궁대여 사업은 경제적 이득의 동기를 절대화함으로써
공동체의 진정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괜찮은 말입니다. 어쨌든 윤리적 정당성과 효과를 먼저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반론은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고궁의 보존 등 현실적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돈을 안 받으면 고궁의 보존이나 문화재 가치를 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어렵죠. 나도 코로나 전에는 그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정말 좀 심각할 정도로 입장료 많이 받는 외국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 보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문화재는 조상이 어리기 때 소중한 가치를 지닌 만큼 경제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면 정부가 보존을 실천하는 것이 맞다. 이때는 타협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이쪽은 좀 정의로운 도덕적인 의견에 가깝죠. 정의로운 의견에 가까우니까 예상 반론이 나와도 그걸 바로 탁 쳐버리는 거죠. 그죠? 예! 쳐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민들 역시 상업성이 없어야 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볼 것이므로 후대에 오랜 시간 이 가치 역시 전승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균관대 시험은 10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인한 정신력 속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1번에서 9분을 명확하게 지어서 설명하기, 그 다음에 2번에서 표를 제시문 한두 개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직접적으로 쓰면서 분량도 늘리고 해석도 풍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정당성을 꼭 지적을 해주시고요. 예상 반론은 어쨌든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범한 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